만약 단 몇 초 만에 내 모든 개인정보가 해커 손에 넘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무서운 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어할 시간조차 없는 그 위협의 속도,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2.1%.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조차 우리 제품에 이런 보안구멍이 있었네? 하고 알게 되기도 전에 해커들이 먼저 그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에 성공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건 중 1건은 우리가 대응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속도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방금 보신 충격적인 통계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대체 얼마나 빨라졌고 또 그 공격은 어디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두기업이죠. 번체크에서 발표한 최신 악용 실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해커들의 공격, 과연 얼마나 더 빨라졌을까? 그 위험한 속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2024년에는 새로 발견된 보안 약점의 23.6%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공격에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반년 만인 2025년 상반기에는 그 비율이 32.1%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뛴 거죠. 이건 방어하는 쪽에서 대응책을 만들 시간이 사실상 제로, 즉 0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런 공격을 우리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도둑이 우리 집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통로를 막거나 문을 잠글 틈도 없이 그냥 쓱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죠. 말 그대로 방어할 시간이 단 하루도, 제로데이도 주어지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주로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해커들의 주된 공격 목표, 즉 사이버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최전선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매일 방문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워드프레스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약점 하나만 찾아내면 수많은 사이트를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해커들한테는 최고의 타겟이죠. 그 뒤를 잇는 게 인터넷 공유기 같은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소프트웨어고요.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기술의 심장부가 공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회사 제품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을까요? 표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이네요. 그 뒤로 시스코, 애플,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윈도우, 아이폰, 그리고 사무실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해커들의 끊임없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고 빠른 공격들, 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이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공격 그룹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고서는 이 네 나라를 사이버 공격의 소위 4대 주체로 꼽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요. 이 국가들과 연계된 해킹 그룹들이 전 세계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번제카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5년 상반기에는 중국과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공격 보고는 줄어든 반면에 러시아와 이란과 관련된 공격 보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거 뭔가 사이버 위협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고서는 이걸 일종의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24년 말에 예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해킹들 알고 보니 중국이랑 북한 소행이었어 라는 식의 공식 발표가 뒤늦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제출한 것처럼 2024년 통계가 확 올라갔고 그래서 2025년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숨은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격이 얼마나 빠르고 누굴 노리고 누가 하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어는 이 무서운 속도를 따라나고 있을까요? 여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6.9%. 이게 뭐냐면요. 2025년 상반기에 해커들이 이미 공격에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취약점들 중에서 아직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같은 공식 기관의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것들의 비율입니다. 즉, 4건 중 1건 이상은 이미 공격은 시작됐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다라는 공식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라는 거죠. 번체크 보고서의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줍니다. 위협 행위자의 공격 공개는 최초 공격 증거의 공격보다 종종 뒤처진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해커들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도 어떤 해커가 왜 공격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한참 뒤에나 나온다는 뜻이에요. 방어하는 입장에선 이미 버스는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공격은 계속해서 더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공격과 방어 사이에 시간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바로 그 짧은 틈이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공격자들은 점점 더 빨라지고 공식적인 대응은 항상 한 발 늦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야 할까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